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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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이전에 하이퍼레이션 팀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나서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바로 현직 번역사님들 그리고 번역사 지망생님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입니다. 자, 그럼 번역사 지원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렉스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이렇게 상단 배너에 번역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적혀있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지원 페이지가 나옵니다. 번역사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고 혜택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지원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력서를 작성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만약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해당 국가 코드를 선택해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 언어와 하루에 번역 가능한 분량이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한영, 영한 모두 가능하고 하루에 8,000자 수 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간혹 이 하루 번역 가능 분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초보 번역사 분들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너무 부풀리시거나 너무 최소화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능한 분량을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번역사를 선발할 때 있잖아요. 최소 이 정도 분량은 해야지 좀 선발되고 약간 이런 기준이 있나요? 너무 양적인 분량은 없어요. 시간을 주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하루에 5장밖에 못해 이러면은 5장짜리는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장이 넘어가는 분야는 그분한테 못 드리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10장을 할 수 있다고 써도 10장짜리가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양적으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번역사는 무조건 퀄리티, 품질이 제일 중요하고 시간에 따라서 분량이 정해지는 거죠? 보통 이제 300자라고 칠게요. 이게 한 장에 300자라고 영어를 기준으로 1200자라고 해서 제가 4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서에 특징도 있고 실제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경력이 많은 분들은 문서를 보고 이제 시간 안배를 하시겠죠? 초보 분들은 딱 곱하기 하듯이 내가 300자 곱하기 4시간 1200자 할 수 있어 이러면 절대 못 맞추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번역의 필드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제가 화장품을 좋아해요.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 그러면은 긴 문장도 막 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경제만 봤던 사람이 갑자기 법률을 하라고 하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럼 경험을 통해서 쌓아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긴 한 거죠. 계속 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속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걸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패스. 다음 항목은 보유 스킬인데요. 보유 스킬은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번역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캣툴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 선택지에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큐, 트라더스, mem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영상 프로그램도 다를 줄 아니까 추가로 여기다가 작성을 할게요. 스킬 작성이 끝났으면 다음은 번역 가능 분야인데요. 주력 분야는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돼요. 번역이 가능한 분야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분야에 따라 샘플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시면 3가지 분야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언어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렉스클라우드의 번역사로 우선 등록되고 난 후에 프로젝트 경험이 쌓이면 다른 분야들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번역, 감수 등 지원 가능한 업무를 선택한다거나 이전에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시면 해당 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공통 질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유롭게 작성하고 나면 지원하기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샘플 테스트를 이제 하시잖아요. 평가를 또 하시잖아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항상 번역사들이 의역을 해야 되느냐, 직역을 해야 의역의 되느냐 사이에서 헷갈려 네. 하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번역이라는 게 시작되고 나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제 유구한 역사의 퀘스천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역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의역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분야, 경제, 국방, 무역 이런 거는 의역이 들어가선 절대 안 되니까 그런 데서는
최대한 원문과 딱 맞도록 직역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관광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인문, 그다음에 뷰티 이런 부분은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딱딱하게 쓰여 있어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읽는 사람의 문화에 맞춰서 의역하는 게 그 글의 의도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써야 되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작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독자에게, 청자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역을 한 경우, 10문장이 다 직역으로 해야 되는데 한 문장만 예시를 들어서 비유를 한 경우, 이런 데는 또 잡아서 그대로 맞춰줘야죠. 참 쉽죠? 보통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짧으면 일주일, 대개는 2, 3주 내로 결과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비대면 또는 대면 인터뷰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저는 미리 계정을 등록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렉스클라우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렉스클라우드의 첫 화면인데요. 지금부터 렉스클라우드에 등록된 번역사님께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번역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곳 프로젝트 탭에 오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각각 프로젝트 탭에 들어오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번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이 원본 문서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번역이 완료된 파일은 산출물 쪽에 이렇게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 위에 지정된 PM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별도로 통화나 이메일 없이도 채팅 기능으로 빠르게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파일도 같이 보낼 수 있으니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번역 작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작업료를 확인해야죠. 렉스클라우드에서는 작업료 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내역들이 정리됩니다. 제가 프리랜서 번역사로 일했을 때에는 이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통장 내역도 확인해야 되고 엑셀에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누락되는 것도 있었고 번역회사 쪽에서 입금을 안 해주면 확인할 길도 없고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회사와 작업한 프로젝트, 기간, 작업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료가 누락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보이실까요? 렉스클라우드는 번역사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작업료에 더불어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번역사 평가의 경우도 이렇게 평가 리포트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품질과 협업성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혼자만의 작업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고 성장하기가 다소 어려운 직무인 건 사실인데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오류라던가 실수 혹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 혼자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고 또 이걸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평가받는다는 게 떨리기는 하지만요. 이게 실제로 번역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작업물을 평가하는 게 고객들은 보통 피드백을 그렇게 상세하게 안 주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좋다, 싫다, 이상해요. 느낌적인 느낌이 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피드백이 좀 도움이 되나요? 이런 번역사 평가와 같은. 번역사로서는 피드백 주면 진짜 고마운 게 다시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벽해라고 내줬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거 좀 이상해라고 얘기하는 부분, 번역사로서 자신의 스킬업이 필요하다면 피드백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감수자가 이렇게 코멘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수긍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정해 오시면 그것도 다 추적이 돼요. 예전에 이런 피드백 드렸었는데 이분이 다음에서는 똑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 오류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 피드백이 잘 먹혀서 이분이 이제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감수자 기분도 좋죠? 그러면 감수자도 깎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고 좋은 점수가 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요. 렉스클라우드 주요 기능 중에 마지막은 바로 포스팅 탭인데요.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충이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백수잖아요. 특히 번역업계에서는
PM들이 연락을 해주기 전까지는 번역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기 포스팅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보이고 이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프리랜서분들의 수많은 고충 중 하나를 그나마 줄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렉스클라우드에서는 일정 공유 기능이라던가 번역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렉클릭이라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특히 일정 공유의 경우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 작업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 작업을 배정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버튼을 통해 PM들께도 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본인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돼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고 또 해당 내용이 PM들 사이에서 제대로 공유가 안 되면 또 따로 연락이 온다거나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요. 렉스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 서로 민망하거나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어떠셨나요? 실제로 렉스클라우드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번역사, 감수자님들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렉스클라우드 사용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점이 나왔는데요. 나머지 1점을 위해서 렉스코드 내 PM들부터 개발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등 다양한 팀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번역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게 맞나 싶으신 초보 번역사님들, 그리고 또 더 편하게, 더 확실하게 일하고 싶으신 베테랑 번역사님들까지 렉스클라우드를 통해 더 성장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보세요. 렉스코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렉스코드닷컴을 통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안녕. 음.